네, 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이 부분 전체적인 미국 금리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4.3% 정도까지 밀려 내려온 모습인데요. 예전 같았으면은 10년물 금리 하락하는구나, 금리 인하가 미리 반영이 되는구나, 기분이 좋다 이렇게들 보셨겠지만은 이것을 이제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0년물 일단은 좀 흐름부터 볼까요, 김 이사님? 네, 일단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 들어서 금리 하락이 기술주의 상승 이후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기술주의 상승이 금리가 내려서라기보다는 금리와 상관없이 경기와 상관없이 이쪽은 간다라는 분위기, 쏠림의 분위기가 좀 더 강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급등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실적을 긍정적으로 발표한 종목군들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죠.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돌아가면서 급등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의 상승의 그 그룹은 결국은 엔비디아 아니면 애플 정도. 그래서 애플 부품주들이 또 오늘 올랐고, 그 다음에 여러 종목군들이 또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도 3% 올랐지만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든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종목군들의 급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움직였는데요. 자, 금리는 최근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의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금리를 앞으로 더 내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내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10년물 금리가 밀려 내려가는 것은 경기 악화를 반영하는 흐름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조금 조심스러운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이제 나스닥과 엔비디아, 애플에 속고 있지만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러셀 2000도 스물스물 흘러내리고 있는 게, 녹아내리고 있는 게 벌써 고점 대비해서 한 7, 8%를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나스닥이 잘 가면, 내가 가진 종목이 잘 가면 지수 빠지는 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중소형주와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혀 부담도 없고 걱정도 안 되시겠지만, 이건 우리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5월 달에도 스태그플레이션 하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 나왔던 적 있지 않나요, 김 이사님? 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지난 한 6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금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한 번밖에 안 내린다고 해도 시장이 긴장하지 않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경기가 나빠져서 금리 여러 번 내릴 거야, 결국 또 연준은 틀렸어라는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애플이나 그런 대형주들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소위 빅3, 3조 달러짜리 그 종목군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시장이 S&P가 안 밀리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긴장을 놓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미국도 들어가 보면 경기 민감주 중에 대형주도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이 꽤 많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주들 중에서 중소형주들도 변동성이 다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네. 전략적 접근으로 봤을 때 지금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다. 지금 종목 다 팔고 갑자기 도망가라, 하락 포지션으로 전환하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고밸류 종목군들, 많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지수는 제자리지만 종목별로는 3-4배 오른 종목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밸류 부담이 당연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고밸류 종목군들은 먼저 팔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증가한다든지 뭔가 민감도가 높아지는 구간에서 이익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오른 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고밸류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초 대비해서 2배, 3배 이상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은 지금부터는 추가적으로 매수가 아니라 이익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지만, 시장이 배드를 굿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배드를 배드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간이 올 가능성도 있고,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경기가 급하게 꺾어져서 금리를 내리는 구간에서는 미국 증시도 같이 흐른다, 밑으로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미국 증시가 자꾸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우지수나 러셀 2000을 흘러내리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높아시면 말씀드리는데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 지금 뭐 주식 다 팔고 도망가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네, 원래 노란불은 미리미리 켜줘야지 또 빨간불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너무 뭐 좋은 쪽만 보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고 시그널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하고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이렇게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염두에 두고 계셨다가 또 투자 전략에 미리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실적 대비로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간밤에 테슬라의 움직임 거의 한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최근에 뭐 테슬라 IR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모멘텀들이 재차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2차전지 좀 들썩들썩하는데 우리 2차전지와 테슬라의 상관관계가 많이 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과연 요즘 테슬라의 분위기는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테슬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쪽에서 주가 흐름이 잘 나왔어요. 어제 보면은 장중에 이제 7%대까지 올라갔다가 장후반부에는 어느 정도 밀림이 나오긴 했지만 잘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감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자동차 업체들 계속해서 규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뭐 상계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더 반등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계속 좀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제가 몇 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식음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중에서 우리가 대장주로 치고 나갔었던 기업이 삼양식품이라는 기업입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실 텐데 삼양식품의 주가 흐름이 여전히 견고하긴 하지만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삼양식품의 주가가 살짝 둔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라든지 그동안 시장을 많이 이끌어왔었던 기업들, 방금 전에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금의 큰 이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자금의 이동들이 최근 들어서 어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2차전지 쪽으로 저는 꽤나 넘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2차전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 쪽으로도 자금이 조금씩은 넘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지금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들 같은 경우는 고점대에서 주가가 빠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조금씩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대장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인데 2차 전지라든지 로봇 쪽으로 자금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었던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에 들어갈 수 있는 CNT 도전제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대주전자재료라든지 그리고 나노신소재 같은 기업들 먼저 움직임이 나왔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뭐 동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추후에 이제 인터배터리 쪽과의 모멘텀까지 받아갈 수 있는 전고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주제를 좀 정해왔지만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지금부터 견고하게 우상향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부분이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좋아지진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우상향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좀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사실 올해 연초 들어오면서 도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상저하고를 많이 예상을 했었죠. 근데 우리 이제 정말 한 달만 지나면 하반기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지금부터는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라든지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뭐 시장에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포스코 퓨처엠, LNF 같은 기업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어떻게 보면 주가 흐름은 좀 더 가볍게 나올 수 있다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종목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2차전지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워낙에 좀 고공행진하는 종목군들은 부담을 느낄 만한 영역이니 가격 메리트가 있는 2차전지나 로봇 쪽으로 시선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이 시간 체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2차전지 내에서도 워낙에 좀 양극화가 심해서요. 아직까지 52주 신저가 부근에 있는 이 양극재 쪽이 있고 그리고 뭐 대주전자재를 비롯한 몇몇 종목군들은 워낙에 좀 52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고 2차전지 앞으로 만약에 하반기에 움직인다면 양상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과거에 아주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느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온 기업들을 보면 전구체와 관련돼서 이제 에코앤드림 같은 기업들은 주가 변동성 잘 나오고 대주전자재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인데 지금 우리가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물론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의 업체들을 계속해서 견제하면서 규제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그에 따라서 뭐 전해액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엔캠은 최근에 조금 약하지만 또 반대로 이제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덕산테코피아는 비만 쪽과도 연동이 되어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종목군들이 과거에 전체적으로 업종 자체가 강세를 보였을 때와는 조금은 차별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력,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을 우리가 실제로 그냥 경쟁을 붙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일단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처럼 모든 종목군들 2차전지 엮이면 올라갔었던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나고 이제 이 부분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GM 쪽에서 이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났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판매된 양에 비해서 평균적인 판매량에 비해서 월달 판매량이 50% 정도 늘어났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GM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추려서 매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 다만 이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는 저는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저는 중장기라기보다는 지금부터 좋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상반기보다는 나은 하반기를 기대를 하면서 다만 2차전지 예전에 봤던 종목군들 말고 또 다른 종목군들에서 대안을 찾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팁도 함께 드려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현대차의 주가가 참 신기했죠. 오전에는 4%까지 오름세 나타내기도 하다가 종가 보신 분들은 약간 놀라셨을 겁니다.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도 쪽에서의 IPO라든지 뭐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 주주 친화책에 대한 기대, 뭐 여러 가지 내용들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실 텐데요. 김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현대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현대차가 글로벌 레거시 자동차에 비해서 특별히 더 나은 점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별로 없는데 근데 최근에 호재는 넘쳐나고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인도 IPO 되면 현금도 당연히 생기고 뭐 거기에 이제 시가총액이 뭐 지금 뭐 40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효과가 반영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지금 도요다의 그 부정이 다이아스라는 그 상용차부터 시작해서 경차, 그 다음에 지금 도요다 본차로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뭐 일본의 문제, 일본의 저스트인타임 때문에 생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 글로벌리하게 도요다가 만드는 자동차 거의 전부의 문제가 아닌가? 지금 이런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도요다의 주가가 은근슬쩍 무너지면서 지금 낙폭을 꽤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현대차는 뭐 느리긴 하지만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최근에 이제 역사적 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의 주가가 정확하게 지금 크로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제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 뭐 이렇게 들어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 지금 빨간색이 외국인이고 지금 이 파란색은 기관이거든요. 기관들은 매도를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은 여전히 계속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양 메이저가 모두 이렇게 강하게 매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고점 부근에서 계속 정체되고 있는 것은 저는 좀 상대적으로는 조금 지켜볼 만한 흐름이 있지 않느냐. 즉 우리가 계속 현대차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할 때는 이게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을 정도의 호재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상태에서 계속 멈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맏형이 이런 식으로 주춤주춤하다 보면은 전반적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섹터까지도 연결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못 가는 이유를 김 이사님은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도 살짝 궁금하고 네. 나머지 전체적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도 비슷한 양상일까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레거시 자동차 중에서 업게일이라고 하는 도요타 정도가 지금 한 PR 8배 정도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가 한 6배 정도 수준이죠. 그 다음에 지금 뭐 기아차도 그 비슷한 레벨이고, 그 다음에 2위하고 있는 폭스바겐은 지금 5배가 채 안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르노, 그 밑에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르노도 지금 한 5배, 6배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렇게 호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글로벌 레가시 대비해서 과연 현대차가 더 뛰어난 게 뭐냐, 이걸 입증해야 될 텐데, 지금 뭐 전기차 쪽에서도 뭐 좋은 차들 많이 있지만, 과연 현대차가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죠. 물론 이번에 또 캐스퍼 전기차가 새로 나오고 아이오닉 7이 새로 나오면서 뭐 향후 판매량을 늘릴 수 있을지는 좀 점검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1.6 하이브리드 하나로 버티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의 전반적인 이 흐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대차가 믹스 개선과 환율을 올릴 수 있는 마진율의 한계가 여기가 끝이라면, 그러면 현대차는 다른 차들을 뛰어넘을 정도의 강력한 밸류에이션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보다는 오히려 전기차 대중화에 더 앞장설 수 있는 기아가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EV3가 지금 일단 뭐 판매량은 어느 정도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국내에서 또 반응은 나쁘지 않아 보이고, 뭐 물론 뭐 저항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죠. 우리가 지금 아반떼를 4천만 원에 사야 되느냐라고 분명히 뭐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전기차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대중화를 할 수 있는 가격대로 나온 건 맞잖아요. 이게 글로벌하게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현대차보다는 기아차에 좀 더 메리트를 주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품주 중에서 중국도 나가고 미국도 나가면서 현대차의 비중을 줄였던 것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악재였지만 지금은 호재로 돌아서고 있는 뭐 HL 만도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자동차든 상관없이 인도에서 차가 팔리던, 뭐 우리나라에서 차가 팔리던, 미국에서 차가 팔리던 전체적인 부품의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 SL 같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전략적 접근으로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와 비교해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그렇게까지 매력이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집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해서 조금 더 좋게 봐야 될 만한 종목, 뭐 기아를 비롯해서 몇몇 자동차 부품주들 얘기가 나오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용히 올라오는 항공주라고 달아주셨는데,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비행기 표값은 검색을 해보셔도 아마 항공주 주가는 정말 오랜만에 보실 것 같아요. 근데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고요? 네, 요즘 이제 우리 시장이 매매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수익이 나는 종목들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힘들지 않을까. 종목들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뭐 식음료 관련주도 움직인다라고 해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어떤 종목군들을 앞으로 보시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항공주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항공을 필두로 해서 뭐 진에어라든지 몇몇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매매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뭐 대한고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또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엔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재빠르게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지금 매수해서 보유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성향의 차이라는 말씀을 저는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분기를 대체적으로는 비수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실적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객 수요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분기가 성수기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4분기가 되면서 화물 쪽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홍해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이 해상 운임 쪽에 관련돼서 이제 해운주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였죠. 근데 거기에 따른 이제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이 항공화물 쪽에 대한 운임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여객 수요와 화물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적적인 부분들이 메리트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때는 사실 1분기 때도 항공주들이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고유가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2분기 들어오면서 유가 기준으로 했을 때 고점 대비 10% 이상, 항공유 기준으로 했을 때 10% 정도 지금 하락을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유가에 대한 부담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나오면서 3분기, 4분기로 진행이 되면서 완화되고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꾸역꾸역 올라와서 저점 대비 한 7, 8%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LCC 중에서는 진에어라는 기업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관련해서 뭐 그 내용들이 시장에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행을 많이 간다라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뭐 당장의 실적적인 부분에 모멘텀을 가져오진 않겠지만 추후에 3분기, 4분기 실적 시즌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여행 관련주가 아니라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워낙에 고공행진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고 또 보던 종목군들만 계속 봐서 여러분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항공주 지금쯤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 제시를 해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체크인 스탁 4가지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